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구 시작합니다. 매일 3부에서는 저희가 정치 뉴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채 말씀드리지 못한 정치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 뉴스나 국제 뉴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저희가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뉴스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눈 온대요. 오늘 밤부터 네. 그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뉴스. 콕콕.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올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얘기 해줬나요? 어떤 얘기요? 집 앞에 자동차 세워뒀는데 우리 경비하시는 분께서 오시더니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눈 때문에. 어머. 차 위로. 교수님 차 위로요? 네. 근데 그렇게 차는 왜냐하면 카바를 덮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꽤 두꺼운 나무인데 두께가 그게 괜찮았는데 어쨌든 괜찮았어요? 역시 그 차 좋은 차. 이거 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저 차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절대로 그 나무 밑에서 두면 안 된다. 네. 또 넘어지고 어떻게? 참. 근데 이거 지금 요새는 있잖아요. 내가 아까 담배 피고 올라오면서 딴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뉴스 뽑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왜? 온갖 뉴스가 다 쏟아지거든요. 다 뉴스라서. 다 맞아요. 뉴스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해드린 이것도 뉴스죠. 그 햄버거집. 예? 우리가 어제 내일한 버거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저께인가? 근데 이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논의한 4명 중에 한 대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지금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죠.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이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령이 지금 그 문제의 햄버거집 4인 중에 1명 인데요. 지금 이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이 대령 측에서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또 자료 공개문을 배포했습니다. 정 대령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 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를 않기 바란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를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사과를 하기 이전에 사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 이 계엄 문제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건데 이걸 몰랐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구체적인 계엄 준비 방안까지 모두 시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을 할 때 신원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 준비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선관위 인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리고 케이블 타이,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해서 통제 방안을 논의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가 법률 의견서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 보면 정 대령이 단순히 이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이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선관위의 명단 정리하고 정보사 인원을 배치하고 차량 편성하고 이런 케이블 타이까지 언급이 되면서 지금 다 강압적인 수단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이동하는 방법까지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 대령이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물론 바랐지만 계엄이 발동이 됐을 경우 명령 이행의 당위성 받아들였고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까지도 검토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데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직원들에 대한 정보사 대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영장 심사 사령관 문상호 사령 사령관 예.
문상호 워낙 인물이 많아가지고, 많아서요. 예,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오늘 영장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전 사령관 얘기를 하셔서 이 소식 전해드리면 지금 중앙일보에서 6시에 올라온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에도 전역한 또 다른 민간인과 계엄 논의에 대해서 추가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에 외압 행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전직 헌병 대령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역시 그 문제의 햄버거집 여기에서 지금 김모 전 육군 헌병 대령 또 전현직 군 관계자 3명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나서 회동을 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고구마 줄기 저는 사실 고구마 줄기 빼내보지 못했는데 뭐 줄줄이 나온다면 고구마 이렇게 하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저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봤어요? 어린이집 다닐 때. 체험 뭐 예, 줄줄 나옵니다. 땅콩도 그렇고. 저 때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예. 또 이 세대 차이에 입각한 우울한 얘기가 나오네. 근데 이게 저지간 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넓어져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넓어질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사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수사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 수사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여간 당당히 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0937님 신율 교수님 담배는 끊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와이프도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끊겠어요. 언젠간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약간 참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도 해주시고. 근데 요새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 이게 또 2,400선 밑으로 아예 떨어졌네요. 예? 예, 우리 코스피 지수 말하는 건데요. 코스피가 지금 어제 거래일 대비해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404.15포인트로 장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장 중에 이 2,400선이 깨졌습니다. 2,389포인트까지 낮아지면서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겨우겨우 장 후반에는 일부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큰 악재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큰 호재도 없었지만 사실 미국발 충격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내년 기준금리 기존 4회 예상하다가 2회 내리겠다고 맞아요. 속도 조절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220억 원을 팔았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2,820억 원을 모두 팔았습니다. 기관도 880억 원 팔았고 개인만 소폭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이틀째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개인만 1,33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삼각파도 이거 바다에서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이거. 근데 트럼프 이 파도가 이게 거의 쓰나미 수준으로 오죠. 계엄 파도는 이거 완전히 쓰나미예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 원래 경제에도 사실은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었던 그런 파도가 있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데 근데 이게 사실 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달러 강세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뭐 순풍에 돋단 듯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미국 경제는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확정치를 발표했는데 3.1%로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잠정치 발표했을 때보다 오른 수준입니다. 상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구나. 그리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지표 역시도 예상보다도 전망치를 좀 밑돌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가 계속 좋고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시는 상황인데 계엄까지 했으니까 더 약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은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 이틀째 1,450원에 머무르면서 종가는 1,451.4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건 역시도 108을 넘어섰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3일 연속으로 108을 웃돌면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융 당국도 외환 시장 불안하니까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뭐 정부도 지금 대책을 발표는 하기는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금융 관련 기관들에서 지금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컨퍼런스 콜 개최해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 부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외환 유출은 좀 자율적으로 했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 유입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 워낙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정책 기조를 좀 바꾼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선물환이라 함은 이 미리 정해진 환시세로 매매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 선물환의 자기 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도를 국내 은행의 한도는 지금 50%인데 75%로 늘리고요.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한도는 250에서 375%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풀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화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외국한 은행 거주자들이 이 원화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외화 대출에 대한 제한까지도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책을 시행해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 금융당국이 다시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제 환율 방어에 나서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가 4,200불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게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말 와르르 하고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 통화 수합이 아니라 외국과의 통화 수합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지금 굉장히 그 탄핵 문제로 어수선하잖아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건 막아야죠. 자, 요새 날이 추워졌는데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죠. 독감 걸렸어요?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죠? 네. 걸리면은 들어오질 말고 그냥 바깥에서 딴 부스에서 하든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공식적으로 유행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예. 독감 유행주의보 전국에 발령했거든요. 지난 7월에 해제가 됐는데 다시 발령이 된 거고 이 기준이 감염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13.6명을 기록하면서 이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훌쩍 뛰어넘었고 고령층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또 학교 다니고 접촉이 많은 상황이라 유행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더 많이 걸린다. 아직 방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초중고등학교는. 예, 우리 대학교는 했는데 이제 성적만 주면 되는데 아마 제 강의라도 많은 잘 좀 학생들이 주세요, 교수님. 왜 성적을 안 올릴까? 근데 이게 왜 안 올리는지 이해가 있어요. 예,
유체크에 아직 완전히 뭐가 다 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유행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그리고 면역 저하자 이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이 접종을 좀 서둘러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만약에 걸렸다. 그럼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요. 지금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눈 얘기해야죠. 눈 얘기.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오늘 오전 뭐 충남, 서해안, 제주 이쪽부터 눈비 시작됐고 오늘 오후에 서쪽 지역, 밤부터는 저희가 있는 서울, 수도권 비롯해서 중부 지역 전체에 눈이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안 와요. 예. 네, 오늘 밤부터 예. 이쪽 지역은 이제 오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일요일은 또 엄청 춥대요. 그래서 이 눈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할 때도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내일 새벽부터 오전에는 일부 지역으로 거의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어이구. 있을 정도로 어이구. 눈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예. 행안부도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달라라고 관계기관에 당부를 한 만큼 여러분도 정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에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최 대리, 뭐 기분 좋은 일 있어?